임신했다고 유세 떠는 거야? 우리 땐 아침에 애 낳고 저녁에 나가서 일했어. 차가운 바람이 뼈를 때리는 겨울날, 마당 한가운데서 혼자 400포기 김장을 하던 만삭 임산부 현아. 잠시 허리를 붙잡고 주저앉자 시어머니가 매섭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만삭 임산부 혼자 김장 400포기를 하라고요? 우리 딸을 죽이려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니라 당신 딸이어도 이렇게 시켰겠어요? 현아의 친정엄마 순애가 나타나 소리쳤습니다. 엄마 배가 너무 아파 아기 태동도 안 느껴져. 또 엄살이지. 임신했다고 특별한 줄 알아? 내가 애 낳을 땐 김장도 하고 빨래도 했어. 딸을 애지중지 키우니까 이렇게 나약한 거라고요. 그 말에 순애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현아를 끌어안았습니다. 현아야, 119 부르자. 조금만 버텨. 엄마가 왔어.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 시어머니 금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오버 좀 그만해요. 저렇게 예민하게 키우니까 며느리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지. 그 순간 쾅! 친정엄마 순애가 김치 대야를 높이 들어 뒤엎어 버렸습니다. 붉은 양념이 눈 쌓인 마당 위로 흩어졌습니다. 이 김치보다 제 딸의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119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현아의 몸이 크게 경련하더니 축 늘어졌습니다. 현아야, 정신 차려. 조금만 버텨. 순애의 절규가 마당을 찢었습니다. 혼자서 김장 400포기를 해야 했던 만삭 임산부의 사투. 당연히 할 일이라며 무시하는 시어머니. 딸을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친정어머니. 이제부터 그들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전화벨이 울린 건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순애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손을 닫고 서둘러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딸 현아라는 이름이 뜨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우리 딸. 밥은 먹었어? 순애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현아의 목소리는 뭔가 달랐습니다. 엄마, 딸 밥 못 먹을까봐 걱정이야? 벌써 먹었지. 어쩐지 현아의 말에 힘이 없었습니다. 평소 현아는 전화만 받으면 엄마, 오늘 말이야 하며 제잘거리는 수다쟁이 딸이었는데요. 오늘은 목소리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아니, 생기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를 숨기려고 애쓰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친정엄마는 알거든요. 내 딸 목소리가 조금만 높아도 또 조금만 낮아도 우리 딸이 평소와 다르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를요. 순애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현아야,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엄마. 그냥 내가 좀 피곤해서 그래. 임신 9개월인 딸이 피곤한 건 당연했지만 순애가 듣기에 현아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아야, 혹시 시댁에서 무슨 일 있었니? 순애가 조심스럽게 묻자 현아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침묵이 순애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현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치 울음을 꾹꾹 누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님이 김장을 하시기로 했거든. 400포기, 400포기. 설마 임신 9개월 며느리에게 김장하러 오래? 응. 순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만삭인 며느리에게 김장을?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그럴 수가 있나요? 현아야, 그래서 김장을 몇 명이서 하는데? 나, 혼자. 뭐, 혼자? 순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400포기를 혼자? 임신 9개월인 배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뭐하고 왜 너 혼자야? 시어머니는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고 세라 언니는 바빠서 못 온대.
현아의 목소리에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체념과 두려움이 섞여 있는 듯 했어요. 순애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 딸부터 챙겨야 하니까요. 현아야, 그럼 태호는 뭐래? 이럴 땐 남편이 좀 중재해줘야지. 오빠는 회식이라고 나갔어. 아침에 출근하면서 엄마 잘 도와드리라고 하던데? 순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친정엄마로서, 아니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임신한 아내를 그렇게 방치하다니. 임신한 며느리에게 이렇게 막대하다니. 현아야, 너 몸은 괜찮아? 배는 안 뭉쳤고? 순애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현아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배가 자꾸 뭉쳐. 아까부터 계속. 순애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배가 뭉친다고? 임신 9개월에 무리한 일을 하면서 배가 뭉친다면 그건 조산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하는 시기인데 말이죠. 현아야, 당장 그만두고 누워서 쉬고 있어. 알았지? 엄마가 지금 바로 갈게. 엄마 괜찮아. 그냥 조금만 더 하면 돼. 시어머니가 오늘 안에 끝내야 한다고 하셨어.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네 목소리가 이렇게 떨리는데. 순애는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고통이 느껴졌거든요. 현아는 원래 참을성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파도 티를 안 내는 아이였는데 그런 아이가 배가 뭉친다고 말하는 건 이미 상당히 심각한 상태일 수 있다고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현아야, 엄마 말 들어. 지금 당장 하던 일 내려두고 다 멈춰. 엄마가 30분 안에 도착할게. 엄마, 미안해. 엄마 걱정되게 내가 괜히 전화했나 봐. 무슨 소리야? 당연히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딸이 힘들면 엄마가 달려가는 건 당연한 거야. 순애는 전화를 끊자마자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언제부터인가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12월의 첫눈.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지만 순애는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차 키를 쥔 순애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400포기를 혼자? 임신 9개월인 며느리한테? 순애는 차에 시동을 걸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댁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는 손놀림이 거칠었습니다. 눈발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도로는 미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마음이 급했거든요. 핸들을 잡은 순애의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아가 시집가던 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딸의 얼굴. 엄마, 나 잘 살게. 걱정하지 마 하던 그 말. 순애는 그날 울면서도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 딸이 행복하게만 살면 된다. 시댁에서 잘해주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하지만 3년이 흐른 지금 현아의 삶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시어머니 금이는 겉으로는 교양 있고 품이 있는 척했지만 며느리에게는 끝없이 요구하고 억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현아는 혼자 밤을 새워 음식을 준비했고 태호는 늘 엄마가 힘드시니까 내가 좀 도와드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순애는 참았습니다. 딸이 참는다니까 순애도 참을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임신 9개월인 딸에게 400포기 김장을 혼자 시키다니. 남도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이건 며느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잖아요. 눈발 사이로 딸의 시댁 동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애의 가슴은 더욱 빠르게 뛰었고 불안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제발 현아야. 엄마가 도착할 때까지 잘 버텨줘. 제발.
현아의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순애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눈발을 헤치고 달려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헉! 순애의 눈에 들어온 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마당 한가득 쌓인 배추, 그 앞에 쪼그려 앉아 있는 작은 몸, 배가 불러 허리도 제대로 못 펴는 우리 딸의 창백한 얼굴에 맺혀 있는 땀. 현아는 차가운 마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김치를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순애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고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아야. 순애의 절규가 눈 내리는 시댁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애의 목소리에 놀란 현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파리한 입술, 그리고 눈가에 맺힌 눈물. 현아는 엄마를 보자 그제야 참았던 울음이 터질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엄마, 엄마가 여기에 왜 왔어? 현아의 목소리는 떨려왔고 순애는 달려가 현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순애의 몸이 굳었습니다. 현아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거든요. 12월의 차가운 날씨 속에서 맨손으로 김치를 버무리느라 손이 곱아버린 상태였습니다. 현아야,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왜 장갑도 안 낀 거야? 순애가 딸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며 비볐습니다. 현아의 손은 붉게 부어 있었고 김치 양념이 손톱 사이사이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애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일어나. 당장 일어나서 안으로 너 좀 누워야 해. 순애가 현아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현아는 일어서다 말고 으윽하고 신음을 냈어요. 배를 감싸 쥐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현아야, 왜 그래? 엄마, 배가 너무 뭉쳐. 현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배를 감싼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순애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조산 징후였습니다. 현아야, 심호흡해. 후. 깊게 숨 쉬어봐. 천천히. 들이마시고 뱉고 또 들이마시고 뱉고.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딸 괜찮을 거야. 잘하고 있어. 순애가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누구세요? 허락도 없이 남의 집 마당에 왜 들어오신 거예요? 대문 쪽을 바라보는 시어머니 금이의 목소리가 들리자 순애는 고개를 들어 금이를 바라봤습니다. 금이는 집 안거실 창문 너머로 순애와 현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담긴 텀블러를 여유 있게 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순애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소중한 제 딸이 힘들까봐 왔습니다. 순애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금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요. 남들 다 아는 김장이 뭐가 힘들다고. 요즘 젊은 애들은 참 나약하다니까요. 금이가 창문을 닫으며 중얼거리는 그 소리가 마당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순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며느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도 집안에서 한가롭게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순애는 현아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현아는 비틀거렸지만 겨우 발을 떼며 걸었고 순애는 현아를 안으로 데려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금이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밖에서 고생하는 동안 따뜻한 거실에서 드라마나 보고 있었던 거죠. 금이는 순애와 현아를 힐끗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마루가 더러워지잖아요. 금이의 첫마디였습니다. 며느리가 아픈지 괜찮은지는 전혀 궁금하지 않은 기색이었습니다.
순애는 참았습니다. 교양 없는 저 여편네보다 딸이 소중했으니까요. 일단 현아부터 자리에 앉혔습니다. 현아야, 여기 앉아. 순애가 현아를 소파에 앉히려 하자 금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거기 가죽 소파예요. 김치 냄새 배면 어떡하라고. 금이가 소파를 손으로 가리며 막아섰고 순애는 기가 찬 표정으로 금이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아가 아픈데 앉히지도 못하겠다는 겁니까? 아프긴 뭐가 아파요. 그냥 좀 피곤한 거지. 임신하면 다 그래요. 전 임신했을 때 김장 500포기도 더했어요. 금이가 태연하게 마치 현아가 꾀병을 부리는 것처럼 말하자 순애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쩜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남보다도 못해요. 지금 현아 배가 계속 뭉치고 있다고요. 만삭인 며느리한테 400포기를 혼자 시킬 수가 있어요. 혼자 커피가 목에 넘어갑니까? TV가 눈에 들어오냐고요. 순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금이는 오히려 코웃음을 쳤어요. 에이, 임산부는 배 뭉치는 게 당연한 거죠. 뭘 배 좀 뭉치는 걸 가지고 조상까지 들먹여.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친정엄마가 그렇게 감싸도니까 애가 이렇게 나약한 거라고요. 금이는 계속 비아냥거렸고 순애는 손이 떨려왔습니다. 이건 이기적인 것도 모자라. 제가 볼 땐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네요. 만삭 며느리에게 혼자 김장 400포기를 시키다니. 당신 딸이어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아휴, 누가 보면 김장 한 1000포기 시킨 줄 알겠어요. 김장 고작 400포기 하는 거 가지고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우리 때는 해산하고 이틀 만에 밭에 나갔어요. 금이의 말투는 점점 더 공격적이 되었습니다. 순애 옆에 앉아있던 현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배를 감싸 쥐고 숨만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금이가 순애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이라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됐으면 우리 집안 일을 해야죠. 친정에서 응석바지로 키워놨다고 시집 와서도 그럴 순 없는 거예요. 금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순애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응석바지라고? 현아는 어릴 때부터 착하고 성실하게 자란 아이였고 시집 와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일을 도맡아 했는데 이런 아이를 응석바지라고 부르다니. 그만하세요. 순애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금이는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김장도 제대로 못 끝내놓고 친정엄마나 부르고. 참 한심하네요. 우리 태호는 왜 이런 여자랑 결혼을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그때였습니다. 현아가 윽하고 신음소리를 내며 배를 움켜쥐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파래졌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현아야. 순애가 소리치자 현아는 순애의 팔을 붙잡으며 가까스로 말했어요. 엄마, 나 아파. 배가 너무 아파. 현아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순애는 현아를 데리고 나가려 하자 금이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아를 향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이거 찍어둬야겠네요. 나중에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증거 남겨둬야죠. 순애는 그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며느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사진으로 찍는다고? 이건 미친 거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당장 그거 내려놔요. 순애가 소리쳤지만 금이가 이미 사진을 찍은 뒤였습니다. 친정엄마가 와서 난리치는 것도 다 찍어뒀어요. 나중에 누가 피해자인지 확실히 밝혀야죠. 순애의 온몸이 분노와 공포에 섞여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상대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현아야, 119 불러야겠다. 순애가 다급하게 핸드폰을 꺼냈고 현아의 상태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어요. 옆에서 금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119요? 에휴, 오버하시긴. 119 소방대원님들 큰일 하시느라 바쁘신데. 김장 좀 했다고 119까지 부르면 119 아저씨들이 다 웃겠네요. 금이의 비아냥거림 속에서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현아는 순애의 품에 안긴 채 신음하고 있었고 금이는 소파에 앉아 여전히 태연한 표정으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얼른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지금 임신 9개월인 사람이 배가 계속 뭉치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순애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119 상담원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주소가 어디냐고, 환자의 상태가 어떠냐고.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잠깐만요. 현아야 주소가 뭐였지? 순애가 현아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현아는 대답할 힘조차 없어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로 배만 움켜쥔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아, 맞다. 영통구 메탄동. 순애가 주소를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아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어요. 엄마. 화장실. 현아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순애는 급히 현아를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가자. 순애가 현아의 팔을 감싸며 일으켰고 현아는 비틀거리며 걸음을 떼었습니다. 거실에서 복도로, 복도에서 화장실로 가는 길. 그 짧은 거리가 마치 천리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도 바닥이었습니다. 현아가 마당에서 김장을 하다 들어온 탓에 복도 곳곳에 김치 국물이 떨어져 있었어요. 붉은 양념물이 미끄럽게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조심해, 현아야. 바닥이 미끄러워.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아는 배가 아파 제대로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저 한 발 한 발 내디딜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흑! 현아의 발이 김치 국물에 미끄러졌습니다. 순간 현아의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균형을 잃은 현아는 팔을 휘저으며 뭔가를 잡으려 했지만 잡을 게 없었습니다. 현아야. 순애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손이 닿기도 전에 현아는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현아가 복도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불룩한 배를 감싸려 애썼지만 옆구리부터 바닥에 부딪혔어요. 그 충격에 현아는 으악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현아야. 순애가 달려가 현아를 부축했습니다. 현아는 바닥에 쓰러진 채 배를 감싸 쥐고 몸을 웅크렸어요.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파. 엄마. 배가 너무 아파. 현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애는 공포에 질려 현아를 안아 올리려 했지만 현아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119가 곧 올 거야. 순애가 현아의 등을 쓰다듬으며 달랬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고 공포와 불안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금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휴, 바닥이 이게 뭐야? 김치 국물 다 흘려놓고. 금이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현아를 내려다봤지만 금이의 표정에는 걱정이나 미안함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짜증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니, 조심하지. 임신했으면 네가 더 조심했어야지. 금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순애는 금이를 올려다보며 소리쳤어요. 당신 미친 거 아냐? 지금이 그런 소리 할 때냐고. 네가 인간이야? 현아가 넘어졌다고. 내가 아까 다 봤는데 그렇게 심하게 넘어진 것도 아니더만 뭘 그렇게 호들갑이에요. 금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순애는 그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진 찍는 거죠. 나중에 우리 집 바닥이 어떻게 됐는지 증거 남겨둬야죠. 친정엄마가 와서 난리치고 며느리가 바닥에 국물 다 쏟아놓고 금이가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현아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순애가 현아를 안고 있는 모습, 바닥에 흩어진 김치 국물. 금이는 그 모든 걸 사진으로 찍고 있었어요. 아니,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당장 그만두지 못해? 순애가 소리쳤지만 금이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더 찍었습니다. 이거 다 증거예요. 나중에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밝혀질 거예요. 친정엄마가 와서 시댁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금이의 계속되는 헛소리에 순애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며느리가 임신 9개월인 몸으로 넘어져 고통스러워하는데 시어머니는 사진이나 찍고 있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엄마, 아파, 배가, 아기가. 현아가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순애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기. 그래, 현아의 뱃속에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손주가 있었어요. 금이의 손주이기도 한 그 아기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현아야, 아기 움직여? 태동 느껴져? 순애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현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기가 안 움직여. 아까부터 태동이 없어. 순애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태동이 없다니. 이건 아기가 위험하다는 신호였기 때문에 순애는 공포스러웠지만 현아가 놀랄까봐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119가 왜 안 와? 순애가 절규하는데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자 순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아야, 119 왔어. 조금만 참아. 곧 병원 갈 거야. 순애가 현아를 꼭 안았고 현아는 순애의 품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고 식은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자 순애는 급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있어요. 구급대원들이 달려와서 현아를 보며 즉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임신 몇 개월이세요? 9개월이요. 좀 전에 여기 넘어졌는데 배부터 부딪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태동이 없대요. 우리 딸 괜찮을까요? 순애의 다급한 설명을 듣고 구급대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재빨리 움직이며 현아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올렸습니다. 현아는 여전히 배를 감싸 쥔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아기가. 괜찮아. 아기도 괜찮을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구급대원들이 현아를 들것에 태워 밖으로 나갔고 순애도 따라 나서려는데 금이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병원비는 친정에서 내세요. 우리 아들 돈으로 낼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게 다 친정엄마가 와서 난리쳤기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요. 순애는 정말 욕을 한 바가지 퍼붓고 뺨을 한 대 때려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순애는 그저 이를 악물 수밖에 없습니다. 너 똑바로 기억해. 이 일 내가 절대 그냥 안 넘어가. 알았어? 순애가 쏘아붙이듯 말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발은 더욱 거세졌고
구급차의 사이렌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급차 안은 차갑고 좁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창백한 현아의 얼굴을 더욱 하얗게 만들었고 순애는 현아의 손을 꽉 잡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현아의 혈압을 재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혈압이 높습니다. 맥박도 빠르고요. 도착하자마자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병원에 미리 연락해야겠어요. 구급대원이 무전기를 들고 병원의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순애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혈압이 높다니. 혹시 임신 중독은 아닐까? 현아야,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아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순애를 바라봤고 현아의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미안해?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순애가 현아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현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아기가 안 움직여. 우리 아기 잘못되면 어떡하지? 엄마나 너무 무서워. 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에 순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순애는 현아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현아야, 너는 이제 엄마야. 아가도 뱃속에서 엄청 힘내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더 힘을 내, 알았지? 순애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할머니야, 너도 많이 힘들지? 조금만 더 힘내줘. 우리 아가 제발 괜찮아야 해. 할미가 지켜줄게. 엄마도 괜찮고 너도 괜찮아야 한다. 순애가 현아의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고 창밖으로 눈발이 거세게 날렸습니다. 그때 순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태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순애는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장모님,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한테 전화 왔는데 갑자기 119를 불렀다고. 태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짜증 섞인 말투의 순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김서방, 지금 나는 현아랑 구급차 안에 있어. 넘어져서 배를 다쳤고 병원으로 가는 중이야. 네, 넘어졌다고요? 어떻게요? 자네 엄마가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400포기 김장을 만삭 임산부에게 혼자 시켰어. 그리고 김치 국물에 미끄러졌다고. 순애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태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저희 어머니가 허리가 좀 아프셔서 현아가 좀 도와드린 거예요. 뭐, 이게 도와드린 거라고? 임신 9개월인 사람한테 김장 400포기를 혼자 시킨 거라고. 추운 겨울에 그것도 하루 종일. 순애가 소리치자 구급대원이 순애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순애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진정하려 애썼습니다. 김서방,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현아랑 아기가 지금 위험해. 병원으로 빨리 와야 해. 순애의 목소리는 떨렸고 태호는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네, 장모님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어느 병원이에요? 수원 성빈센트 병원.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순애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현아를 바라봤습니다. 현아는 여전히 배를 감싸쥔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현아야, 김서방이 병원으로 온대. 좀만 기다려. 순애의 말에 현아는 반응이 없었어요. 고통 속에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고 대기하던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현아를 들것에 태운 채 재빨리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고 순애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보호자 한 분만 들어오세요. 제가 엄마예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순애를 안으로 안내했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현아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임신 몇 주 차죠? 37주요. 의사가 현아의 배를 촉진했고 초음파 기계를 가져와 현아의 배에 댔습니다. 화면에는 아기의 모습이 흐릿하게 나타났습니다. 언제부터 태동이 안 느껴졌나요? 1시간 전부터요. 넘어졌다고 했죠? 어떻게 넘어졌나요? 바닥에 김치 국물에 미끄러져서 옆구리부터 넘어졌어요. 현아의 목소리는 가늘었고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심박동 확인 중입니다. 잠시만요. 의사가 초음파를 이리저리 움직였고 순애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가야 제발 괜찮아라. 순애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고 태호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온 건지 얼굴이 붉었고 술 냄새가 났습니다. 현아야. 태호가 현아에게 달려오자 의료진이 막아섰습니다. 보호자님, 지금 검사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장모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났고 순애는 태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김서방 자네 어머니가 현아한테 400포기 김장을 혼자 시킨 거 알고 있지? 네. 400포기를 혼자요? 저희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는데. 태호가 고개를 저으며 순애의 말을 믿을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니. 현아가 마당에서 혼자 김장하고 있는 걸 내가 직접 봤고 김서방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폭언까지 퍼부었다고. 에이, 어머니가 김장 400포기 하신 거고 현아가 좀 도와준 거겠죠. 설마 임신한 며느리에게 혼자 시키셨겠어요? 태호의 말에 순애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김서방 어머니는 혼자 따뜻한 집에서 커피 마시며 TV 보고 있었다고. 현아가 밖에서 얼어 죽는 동안. 장모님, 그건. 그만해. 지금 네 아내와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그런데 김서방은 아직도 어머니 편을 들 거야? 순애가 소리치자 응급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의료진들이 순애와 태호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태호는 입을 다물었지만 표정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순애가 과하게 구는 것처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기 심박동 확인됩니다. 다행히 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순애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현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기는요? 아기는 괜찮아요?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산모 상태가 좋지 않아요. 자궁 수축이 계속되고 있고 조산 위험이 있습니다. 입원을 하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 괜찮을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은 절대 무리하면 안 돼요. 의사가 현아를 보며 말했고 현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애는 현아의 손을 쥔 채 조용히 울었고 태호는 한쪽 구석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태호는 여전히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아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조용한 사인실이었지만 다행히 다른 환자는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현아는 링거를 맞고 있었고 태아 심박동 모니터가 삐삐 소리를 내며 아기의 심장 박동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현아 옆에 앉아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현아는 진정제를 맞아서인지 조금 평온해 보였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태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고 술 냄새도 여전했으며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순애는 태호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후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자궁 수축이 계속되고 있고 조기진통 증상이 보여요. 지금 당장은 약으로 억제하고 있지만 언제든 조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순애는 가슴이 철렁했고 태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높습니다. 임신 중독증 위험도 있어요. 넘어지면서 복부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태반 조기박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태반 조기박리요? 태반이 자궁벽에서 미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합니다. 최악의 경우 응급 제왕절개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죠? 임신 중에 무리한 일을 하셨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순애는 이를 악물며 대답했어요. 김장을 했어요. 400포기를 혼자서 하루 종일. 의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임신 37주에 400포기 김장을 혼자요? 그것도 하루 종일요? 네. 말도 안 되죠? 저도 믿을 수 없었는데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가 있더라고요. 순애의 목소리는 떨렸고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임신 후기에는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특히 쪼그려 앉는 자세나 중노동은 절대 금물이에요. 자궁 압박이 심해지고 조산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의사가 태호를 쳐다봤고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분은 아내가 이렇게 될 때까지 옆에서 뭐 하셨어요? 의사의 질문에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2주는 절대 안정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마세요. 화장실 갈 때도 조심해야 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도 조산 원인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계속 지킬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편분. 의사가 태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부인 좀 잘 챙기세요. 지금 상태로는 산모도 아기도 위험합니다. 당신이 남편이고 아이 아빠잖아요. 의사의 말에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병실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애는 현아 옆에 앉아 딸의 손을 쓰다듬었고 태호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김서방 이거 좀 보게나. 순애가 핸드폰을 꺼내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시댁 거실이 보였습니다. 순애가 현아를 발견하고 달려가기 전 몰래 찍어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금이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손에는 따뜻한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마당이 보였고 그곳에서 현아가 쪼그려 앉아 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아야, 좀 쉬엄쉬엄 해. 영상 속에서 순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자 금이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쉬긴 뭘 쉬어. 해 떨어지기 전에 다 끝내야 한다니까. 금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고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현아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 금이가 소파를 막으며 김치 냄새 배면 어떡해요? 하고 소리치는 장면, 현아가 넘어진 뒤 금이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장면까지 모든 게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이게 오늘 김 엄마가 한 일이야. 임신 9개월인 며느리를 이렇게 대했다고. 태호는 핸드폰을 쥔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며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김서방, 지금 사과는 나한테 할 게 아니야. 현아한테 해야지. 그리고 김서방 어머니한테 가서 따져야지. 당신 아내와 아이를 이렇게 대했다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순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태호는 한참을 고개를 숙이며 서 있다가 침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현아야. 태호가 현아를 불렀습니다. 현아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호의 목소리를 듣고도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현아야,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고 현아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태호가 현아의 손을 잡으려 하자 현아가 그 손을 빼버렸습니다. 오빤 항상 몰랐어. 현아가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무기력했습니다. 명절 때도 몰랐고 제사 때도 몰랐고 오늘도 몰랐어. 오빤 항상 회식 나가고 엄마 편만 들고 나한테는 좀 참아 그러잖아. 현아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나 너무 힘들어. 더 이상 못 참겠어. 현아는 울먹였고 태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애는 현아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태호는 한참을 서 있다가 갑자기 병실 밖으로 나갔고 순애가 뒤따라 나가보니 태호는 복도에서 핸드폰을 들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태호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현아한테 정말 김장 400포기를 혼자 시키신 게 맞아요? 어머니, 지금 현아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조산 위험이 있대요. 의사 선생님이 산모도 아기도 위험하다고 했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순애는 복도 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태호가 소리쳤고 태호의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끄는 듯 보였습니다. 태호는 전화기를 쥔 채 벽에 기대서서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김서방. 죄송합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탓이에요. 제가 현아를 지키지 못했어요. 태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순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앞으로 현아 잘 지켜줘. 순애가 조용히 말하고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태호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순애는 현아 옆에 앉아 있었고 태호는 창가 소파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모니터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태아 심박동을 알리는 삐삐 소리가 느려졌어요. 순애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아야, 괜찮아? 순애가 현아의 손을 잡았고 현아는 눈을 뜨고 배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기가 아까보다 덜 움직여. 현아의 목소리는 떨렸고 순애는 급히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태호도 벌떡 일어나 침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태아 심박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와 현아 주변에 둘러섰습니다. 산소 올리고 초음파 준비하세요. 순애는 옆에 서서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태호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태반 상태 확인 중입니다. 태반에서 출혈 흔적이 보입니다. 태반 조기박리 초기 단계로 보여요. 순애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태반 조기박리. 아까 의사가 말했던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하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태를 계속 지켜봐야 해요. 더 악화되면 응급 제왕절개를 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현아는 눈물이 났고 순애는 현아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 괜찮을까요? 아기는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의료진이 나가고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고 순애는 현아 옆에 앉아 딸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아기 잃으면 어떡해. 괜찮아, 괜찮아. 아기 절대 안 잃어. 엄마가 지켜줄 거야. 순애가 현아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애 자신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금이와 시누이 세라가 들어왔습니다. 금이는 여전히 말끔한 옷차림이었고 세라는 짜증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태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병원에 있다는데 시어머니가 와야지. 뭐가 그렇게 큰일이라고 난리야. 금이의 말투는 여전히 차갑고 무관심하고 무례했습니다. 순애는 이를 악물고 참으며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 순애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금이는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요? 귀 먹었어? 나가라고. 내 딸은 지금 안정이 필요하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또 무슨 헛소리를 하러 온 거야? 순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금이는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무슨 스트레스를 줬다고 그래요? 난 며느리 걱정돼서 온 건데. 걱정? 순애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현아한테 400포기 김장시키고 넘어졌을 때 사진 찍고 그게 당신이 말하는 걱정이야? 금이의 얼굴이 굳었고 세라가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새언니가 알아서 조심했어야죠. 임신했으면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세라의 말에 순애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조심은 무슨, 조심을 아는 사람들이 임산부에게 김장 400포기를 시켜? 순애가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모니터 소리가 다시 빨라지며 현아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엄마, 가슴이 답답해. 현아야, 깊게 숨 쉬어. 천천히. 순애가 현아의 등을 쓰다듬었고 태호가 금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나가주세요. 현아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태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금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호야, 내가 지금 엄마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야? 네, 나가세요. 지금 현아가 위험하다고요. 더 이상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태호의 말에 금이는 입술을 깨물었고 세라가 금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냥 가요. 여기 있어봤자 좋을 거 없어. 금이와 세라는 순애와 태호를 째려보고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현아는 진정되어 가고 있었어요. 순애는 현아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아야, 엄마가 결심했어. 너 다시는 그 집에 안 보낼 거야. 순애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현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호는 창가에 서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딸을 지키겠다고, 손주를 지키겠다고, 그 어떤 것도 이 아이들을 다치게 하지 않게 목숨이라도 걸겠다고. 현아가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태아 심박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출혈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여전히 절대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순애는 병원에서 잠도 자지 않고 현아를 돌봤고 태호도 회사를 쉬고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금이와 세라는 그 뒤로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태호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전화, 문자,
카톡이 쏟아졌습니다. 태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이게 무슨...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서방 무슨 일이라도 있어? 어머니가 SNS에 글을 올리셨어요. 태호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순애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금이의 블로그가 떠 있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의 응석, 시어머니의 하소연. 글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금이는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글을 써놓았습니다. 며느리가 김장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일 조금 하며 힘들다고 친정엄마가 와서 난리를 쳤다고, 시댁을 무시하고 119까지 불렀다고, 요즘 젊은 세대는 참을성이 없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순애는 읽으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였어요. 김서방 자네 어머니한테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이게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인가? 순애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당장 전화할게요. 태호가 금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금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몇 번이고 다시 걸었지만 금이는 계속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금이의 블로그 글이 맘카페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금이를 동정하는 댓글들이 달렸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너무하네요. 시어머니가 불쌍하시겠어요. 같은 댓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곧 반전됐습니다. 누군가가 맘카페에 진실을 폭로한 거예요. 익명의 글이었지만 내용은 정확했습니다. 저 시어머니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며느리는 임신 9개월인데 400포기 김장을 혼자 시켰어요. 시어머니는 집안에서 TV 보고 커피 마시고 있었고요. 며느리가 넘어졌을 때 사진까지 찍었대요. 지금 며느리는 병원에 입원 중이고 조산 위험이 있대요. 글과 함께 증거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순애가 찍어둔 영상의 캡처본들이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400포기의 배추 쪼그려 앉아 김장하는 현아, 소파에 앉아 TV 보는 금이, 넘어진 현아를 핸드폰으로 찍는 금이의 모습까지. 맘카페는 순식간에 들끓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임신 9개월에 400포기를 혼자? 넘어진 사람 사진 찍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살아요? 며느리 불쌍해 죽겠네. 이거 학대 아니에요?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댓글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금이의 블로그는 비난 댓글로 도배됐어요. 금이는 당황한 듯 블로그 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캡처되어 여기저기 퍼진 뒤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금이가 사는 동네 맘카페에도 글이 퍼져 금이가 다니는 교회, 금이가 자주 가는 문화센터, 심지어 금이의 친구들까지 모두가 금이의 행동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금이의 핸드폰도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친구들, 교회 사람들, 동네 이웃들 모두가 전화를 걸어 따졌고 금이는 해명하려 했지만 증거 사진과 영상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호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구들, 심지어 상사까지 모두가 금이의 행동에 대해 물었어요. 태호는 그때마다 사과했습니다. 이틀 뒤 태호는 블로그에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호입니다. 먼저 저희 가족의 잘못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과 분노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올리신 글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 아내는 임신 9개월 상태에서 과도한 노동을 강요받았고 그로 인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아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탓입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내와 아이를 최우선으로 지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태호의 글은 진심이 묻어났고 맘카페 사람들도 태호의 사과에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태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이와 세라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겁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아내 학대와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준비했습니다. 금이는 당황해서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태호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이번만큼은 제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현아와 아이를 위해서라도요. 금이는 울며 빌었지만 태호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순애는 금이를 직접 만났습니다. 병원 앞 카페. 금이는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고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금이가 고개를 숙이며 힘없이 말했고 순애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과는 현아한테 하세요. 저한테 할 게 아니에요. 현아한테도 사과하고 싶은데 받아주질 않아서. 당연하죠.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제 없어요. 현아는 앞으로 당신 집에 안 갈 겁니다. 태호도 따로 살기로 했어요. 당신은 손주 볼 생각도 하지 마요. 금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스스로 자초한 일이에요. 후회하며 사세요. 순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고 금이는 그 자리에 남아 울고 있었습니다. 이번 2주가 지났습니다. 현아의 상태는 많이 안정됐지만 여전히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39주까지는 버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8주째 되던 날 새벽 현아가 진통을 느꼈습니다. 엄마, 배가 아파. 현아가 신음했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태호도 벌떡 일어나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자궁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진진통이에요. 분만실로 가야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순애는 현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현아야,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 잘할 수 있어. 엄마, 무서워. 괜찮아. 아기 곧 만날 수 있어. 현아는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순애와 태호는 밖에서 기다렸고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순애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태호는 창가에 서서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남자 아기예요. 산모도 아기도 건강합니다. 간호사의 말에 순애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순애와 태호는 서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애는 분만실로 달려갔고 현아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쳐 보였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현아의 품에는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엄마. 현아가 순애를 보며 웃었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꼭 쥔 작은 주먹, 살아 숨쉬는 새 생명.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순애가 현아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현아와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현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태호가 현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고 현아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현아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아기도 건강했어요. 순애는 매일 병원에 와서 현아를 돌보고 손주를 안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호가 현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아야, 나 결정한 게 있어. 현아가 태호를 바라봤어요. 태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따로 살자.
어머니랑 떨어져서 현아의 눈이 커졌고 순애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오빠, 나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반성했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맨날 엄마 편만 들고 너한테는 참으라고만 했지. 이제 그러지 않을래. 우리 가족을 내가 지킬게. 태호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현아는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 괜찮겠어? 시어머니랑. 괜찮아. 이미 말씀드렸어. 태호가 현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아는 태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오빠. 순애는 두 사람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현아는 아기를 안고 병원 로비에 서 있었어요. 태호가 짐을 들고 옆에 서 있었습니다. 순애도 함께였어요. 자, 이제 집으로 가자. 어디로? 우리 새 집. 어제 계약했어. 작지만 우리 셋이 살기엔 충분해. 태호와 현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병원을 나섰고 밖은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순애는 뒷자리에 앉아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작은 얼굴. 순애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딸을 키우면서 이렇게 힘든 날이 올 줄 몰랐다. 시집 보내고 잘 살기만 바랐는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았다. 딸을 지켰다. 손주를 지켰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다. 세상은 여전히 며느리에게 가혹하고 엄마에게 희생을 요구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겨낼 것이다. 우리 딸이, 우리 손주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순애는 현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현아는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뭘? 엄마니까 당연한 거지. 순애가 현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는 따뜻한 봄 햇살을 받으며 달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새로운 가족을 위해, 그리고 그 안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우리 다 잘 될 거야. 꼭 그럴 거야. 그 말은 기도였고 다짐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순애는 손주를 품에 안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본 것처럼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끝이 없었고 딸을 향한 마음은 영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는 한 이 가족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행복을 향해, 희망을 향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